그렇게까지 거의 다 틀렸으면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20분 세팅해 놓을 테니까 어디 갔냐? 응? 뭐 이거? 20분? 네. 지금부터 다시 풀어봅시다. 20분. 지금부터 시작!
한 5분 좀 안 되게 남았습니다. 귀신같이 딱 풀시간 끝나니까 서고 보인다, 저거는. 야, 지금 모고 수업을 하는데 모고를 푸는데 안 오면 무슨 소리냐, 이 새끼야. 이거라, 그것이 모의고사지, 이게. 국어도 15분 모의고사 쓰더만. 그거도 잘못 갖고 왔어, 이거. 어차피, 아예,
형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을 뭐하러 굳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해. 어? 자, 우리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그렇지. 뭐, 굳이 답지를 띄워주지 않아도 괜찮죠? 라고 말하면서 띄우고 있네. 네, 아, 이게 아니잖아. 이거구나. 어디 있죠? 오해, 오해. 4, 왜 이렇게 많아? 4544, 5244네? 4544, 5244. 4 왜 이렇게 많아? 4544, 52, 어, 이건 이 강원이랑 오늘 이렇게 세주가 훨씬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다가 얘들이 너무 했어. 아, 근데 와. 희한하네요. 7번을 막 8번을 아니 8번을 맞고 7번을 틀린 분들이 있네요. 또 그러면 뭐야? 아 이거 잘못 연 거구나. 아주 깔끔하게 둘 다 틀리면 납득이 가긴 해요. 자, 일단 그러면 오해를 어 1번 문맥 문제가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하지? 잠깐만. 일단 우리가 맨날 뒤쪽 문제를 못 풀고 끝내니까 오늘은 뒤에서 앞으로 갑시다. 어차피 보니까 앞에 회차에서도 7, 8번을 좀 틀리신 것 같은데 어 일단 전에도 자꾸 그 순서 문제 풀 때 좀 난림으로 푸는 경향이 있어갖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미쯤에 말씀을 드렸을 건데 후다가 순서 문제는 일단 뭐 크게 두어 가지 정도 접근 방법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문단 순서의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앞단락에 후반부 혹은 최소한 앞단락에 있는 내용이 뒷단락에 앞부분 주로 에 물고 넘어가질 거예요.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 접근 방식은요. 요 살인 문제에서도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단락의 뒷부분, 뒷단락의 앞부분이 물려서 갈 겁니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내용이 전개될 때 뭐 however이라거나 뭐 nevertheless라거나 이런 연결사가 나오면 좋은데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연결사 없이 내용이 반전되잖아요. 그럼 반전된 내용이 두 문장은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사도 없이 어떤 문장이 툭 튀어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에서 내용이 휙 바뀌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글의 흐름에 대한 좀 감을 잡아두시고 이 거꾸로 가기로 했으니까 7번, 8번 중에서 뭐 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이제 이 5, 6번인가요? 네, 5, 6번에 있는 문단 순서 문제에선 제가 여기를 좀 꼼꼼히 잘 읽어보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얘는 뭐 이 정도 나는 눈으로 훅 풀고 가도 별 부담 없다 하시는 분은 읽으시되 얘가 한 4줄, 5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읽지 마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요거 한 5줄짜리를 열심히 읽어놓고 한 이쯤 가잖아요? 어차피 까먹어요. 그래서 답이 한 4번, 5번쯤에 또 다시 읽을 거거든? 새로 와서. 그러면 또 아까 읽었을 때랑 좀 달리 읽힌다?
왜냐하면 여기를 이만큼 읽고 나서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얘를 읽으면 또 달리 읽히기 때문에 얘가 길어버리면요. 그냥 저 얘 안 읽는 걸 추천드려요. 얘처럼 짧잖아요. 그냥 보세요. 눈으로 쏙 봐도 괜찮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갈 건데 좋은 단서가 있는지 정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순서 문제에서 뭐 단서들이라고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은 얘죠. this나 그리고 these 같은 애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시어들이요. it 혹은 that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such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요. 순서 문제에서는 그냥 앞 문장에 있다고 보세요. 문단 순서의 경우는 최소 앞 단락에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주로 앞 문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가 그래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바로 앞 문장에 지칭 대상이 항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조건 순서를 잡는 거예요. 최소한 한 문장 혹은 한 단락 정도의 순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연결사죠. 그러면 이제 연결사는 어차피 크게 순접이냐 역접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순접 중에서도 뭐 굳이 종류를 나누자면 부연이 있을 거고요. 추가하는 표현이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어차피 요 두 가지 갖고 가시면 돼요. 순접이냐 역접이냐 연결사는. 그리고 이거는 주로 3점짜리 문제에서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이제 조금 짬으로 알게 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instead, rather 되게 자주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거 하다못해 내신 수업할 때도 제가 이거 나오면 요 얘기는 했어요. 얘네들은 앞에 뭐 찾아라? 앞에 부정어 찾으세요. 부정어. 부정어라고 하면 no, never 이 대표적일 거고요. 이거 말고도 어떤 애들이 부정어입니까? 어가 빠진 few와 little. 그 다음에 그 빈도부사 중에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hardly, barely, rarely, scarcely, seldom. 귀찮으니까 세 개만 쓰고 막을게요. 바로. 근데 일단 얘네들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요. no나 never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빈도는 few, little이긴 해요. 근데 어쨌건 앞에 부정어를 찾으세요. 얘네들이 보이면. 그리고 보통 삽입 문제에서 얘네들이 많이 나와요. 삽입에서. 모의고사의 빈도를 치면 3학년 모의고사 중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이 문항은. 한 번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은데. 1년에 한 두 문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잡고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만한 건 서치는 얘가 그러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얘가 뭘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 서치하고 짝꿍을 이뤄서 뒤에 달라붙어 있는 애가 뭐예요? 서치 뒤에 뭐가 붙죠? as요. 그쵸? 서치 as라거나 서치 명사 as나 서치 명사 that 이런 뒤에 짝꿍 있는 서치 말고 예를 들어서 such people 이런 애들 나올 때 그러한 사람들 그쵸? 아니면 such phenomenon 그와 같은 현상들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흐름은 이거예요.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연계를 계속 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같이 봅시다. 얘가 조금 뭐랄까요? 소재가 생소해서 그런지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looking 그냥 자연스럽게 제끼고 갈 거예요. 여기서 지시어나 요거 빼먹었다. 여기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맨 앞에다가 어하고 더요. 이 차이 은근 모르대요. 어랑 거는 뭔 차이예요? 어는 부정관사, 거는 정관사라고 불러요. 뭔 차이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첫 언급이에요.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이 산속에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there lived, 그쵸. a boy라고 해요. 얘는 첫 언급이에요. 얘는 앞에 언급된 거예요.
되게 황당하게도 3점짜리 지문들이 요거 가지고 풀리는 문항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눈에 확인하기 좋은 단서들은 얘거든. 근데 이거를 배제시켜 놓고 요런 애들로만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서만 조합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문단 순서의 경우는요. 근데 이제 얘가 조금 더 까다로운 건 그런 걸 가지고 답을 한눈에 잡아버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상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 뭐랄까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할 것 같은 문제 유형이 얘거든요. 그러니까 빈칸 추로는 사실 주제의식을 갖고 때려 맞추기라도 가능해요. 그럼 정답률이 한 반은 나올 거거든? 근데 요 새끼는 때려 맞추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조금 더 어렵냐면 얘는 제가 되게 독해 수업할 때 많이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글의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읽으면서 글을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없으면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 요걸 잡아내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수능에서 재작년 수능이었나요? 진짜 압도적인 오답률이 나온 그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재작년하고 3년 전 수능인가 이랬을 거예요. 정답률이 20% 초반이었거든요. 1, 2, 3, 4, 5 선택지가 1번 빼고 다 2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 n분의 1로 찍었다는 얘기야,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패턴의 글이요. 여기서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글이 한 3단계 정도로 구분될 때.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문장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을 때 우수수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글을 조금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읽는 게 가능해야 돼요. 일단 가봅시다. 얘는 딱히 눈에 보이는 단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 가니? 그래서 그냥 본문부터 들어갑시다. 8번. Looking at the extremely dynamic nature of information security. 일단 소재부터 이상해요. 그럼 look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바라보는 것이네요. 극도로 dynamic, 역동적인 거죠. nature. 여기서 nature를 뭐라고 해석해요? 자연 말고 본질, 특성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본질에 좀 더 가까워요. 자연적인 특성입니다. 원래의 특성. 그러면 극도로 역동적인 본질이에요. 어디에? Information Security, 정보 보안이네요. 요즘 되게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이런 영역인가 봐.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은 tend to send, 보내는 것 같아요. Many would-be security practitioners running for the hills. 요 표현이 일단 뭔 말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꽤 커 보이네요. 그럼 어, 음? 음? 왜 근데 러닝이죠? 총 러닝 아니에요? 뭐 일단 요렇게 한번 끊어봅시다. 그럼 many would be는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요런 의미거든요. 뭐뭐 일지도 모르는 이에요. 그래서 practitioner은 얘는 보통 실천이나 시행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거든요. 뭔가를 실천하거나 시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security practitioner, 보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니까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예를 들어 그 컴퓨터로 치면 백신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 아니면 개인정보 스미싱이나 이런 거에 뚫리지 않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would be는 이런 걸 할지도 모르는 이니까 보통 예비 땡땡땡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써요. 그럼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될 수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running for the hills, run for the hills는 보통 어떤 의미냐면 대피하다예요. run for 하면 어디로 달리다거든. 그럼 어디로 달리다인데 그 뒤에 hill이 붙으면 보통 언덕으로 뛰는 경우는 뭘까요? 나를 학대하고자 하는 변태가 아니면 자연재해 같은 게 왔을 때일 거예요. 홍수라거나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해일이라거나 이런 상황일 겁니다. 아니면 최근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폭우가 오면 불 뛰면 안 되나요? 안 되네요. 산사태가 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얘는 대피하다.
도망가다 이런 말이에요. 대피하다, 도망가다. 그래서 얘는 flee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flee. 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극도로 역동적인 정보 보안의 속성이 예비 정보 전문가들이 도망치게 만들 수도 있다 정도의 문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The Dynamics of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자, 1번 문장 앞에랑 여기 뒤에 내용의 연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라 다 까먹었을 것 같긴 한데,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읽을 때 제일 고맙고 무난한 게 뭐냐면 단어 읽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겹쳐주면 되게 고맙거든요. Dynamic Nature of Information Security 하고 Dynamics는 동학, 역동성이잖아. 그럼 Dynamic Nature, 역동적인 본질이나 역동성이나 같은 말이죠. 살짝 말만 바꾼 거예요. 그럼 정보 보안의 역동성이 되겠네요. Dictate는 무슨 말이죠? 딕테이터가 뭐죠? 딕테이터? 아, 몰라요. 그렇군요. 딕테이터는 지시하다예요. 그러면 정보 분야의 이 역동성, 그래서 딕테이터는 독재자입니다. 지시만 하는 사람. 대절을 지시합니다예요. We cannot simply follow the standard conventional means that we use to deal with other technologies. 대절 여기서 끝내면 되겠네요. 우리가 단순히 스탠다드, 표준, 규격을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시한대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동격이네요. 스탠다드, 표준, 규격이라는 건 곧 뭐예요? 전통적인 수단이네요. 대절해왔던 우리가 used to deal with,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네요.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땡땡하기 위해로 갑시다. 다른 기술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전통적인 수단, 즉 표준이나 규격을 활용할 수 없다. 표준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걸 지시한대요. 조금 추상적이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역동적이잖아요. 역동적인 건 뭐 조금 확장하면 표준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표준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선 아주 역동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지망하는 예비 전문가들이 도망칠 수도 있게 만든대요. 아마 근데 이 문장은 해석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1번은 또 엔간하면 아니기도 하고요. 보통 1번이 답인 경우는 얘가 한 요 정도쯤부터 1번이 시작해야 돼요. 한 4번째, 5번째 줄 정도에 보통 1번이 있거든요. 네, 세 줄 끝나고 바로 조금 짧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다이내믹 하니까 뭐 비슷한 건가 보지 뭐 하고 얼레벌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역동성이라고 하는 건 표준을 따를 수 없음을 말한다. 표준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른 기술을 처리하고자 할 때 활용해왔던 수단을 말한다. 그리고 an interesting fabrication has developed over the history of technology. fabrication은 뭐 아시면 좋을 정도의 단어예요. 별표에 있나요? 없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얘는 주작, 위조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흥미로운 주작이에요. 주작. 주작이 발달돼 왔다예요. Over the history of technology. over은 뭐뭐에 대한입니다. 여기서 관한 대한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on하고 전치사 over은 주제나 내용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주작인데 뭐에 관한 주작이에요? 기술의 역사에 관한 주작이 발달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주작이야. saying that. 대절이라고 말하는 주작이에요. 그럼 봐봐. 대절의 내용은 결국 팩트예요, 주작이에요. 대절이라고 말하는 기술의 역사에 관한 흥미로운 주작이 있다. 대절은 사실입니까? 주작입니까? 주작이에요. 그럼 봅시다. The person who knows the most technical formulas and tricks. 사람이고요. 투절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기술적인 포뮬라 공식이죠. 트릭은 기술 혹은 재간 이런 말이잖아. 그럼 가장 많은 기술적 공식과 스킬을 가지고 있는 혹은 아는 사람이 is the better technologist. 더 나은 기술자다.
이게 사실이 아니래요. 이게 거짓이고 주작이랍니다. 그럼 좋은 기술자가 더 많은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기술자가 아니다가 팩트인 거죠. 그죠? 그럼 지식이나 기술이 많다고 좋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3번 문장을 볼까요? While this may be true,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끼라 그랬잖아요. this요. 그럼 얘가 가리키는 건 무조건 뭐예요? 한 문장의 내용이겠죠. 요 쌍따옴표의 내용이겠네요. 요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고요. In some fields, 어떤 분야에서 이것은 사실일지 몰라요. 그럼 기술과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전문가야. 라는 사실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많이 알면 전문가. 그 말이거든. It has little relevance in the world of information security. 그렇지만 그것은 relevance는 무슨 말이죠? 얘는 관련성이나 적절성 내지는 적합성이죠. 얘는 정보 보안의 분야에서는 관련성이 없다. 그럼 앞문장의 내용하고 굉장히 충실하게 이어져요. 앞문장에선 뭐라고 했는데요? 그쵸. 이게 주작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어디에서는 정보 보안의 분야에서는 이건 별로 관련성이 없는 적절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하니까 3번도 답은 아닐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그래도 영어를 제일 이유가 얘기돼요. 아는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에이스가 가면 내 손에 so to feel why you 너무 제가 진짜 너무 지금 아시当然，前说是价是对的。那发现把一个有意思接下来我们猜是有不知道那老时间해주세요. 태민이 남자로구나. 이거 나한테 5만 원 보내줘야 되는 거. 어머니는 아직 아니 형원에서 먼저 완전 개너머리 가서 보기 싫어. 그래서 10만 원. 나 얘 이거를 내가 안 해. 아니 너 오늘 하는 건 안 들어. 5만 원은 빨리 병원에서 나랑 5만 원씩 보내라. 또 뭐라? 나 지금 오늘 봐. 이거 그러면 계속 가봅시다. 자, 닥쳐봐요. 4번 뒤에 문장. 얘들아, 닥치시고 봅시다. This makes it quite impossible to keep pace with the world of security. 지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새끼 하나 더 나왔거든요. 이것은 이에요. 그럼 현재 상태라면 요 앞문장에 있는 무언가 혹은 앞문장의 내용이면 돼요. 이것은 만든다. Make it impossible 투부정사 하면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얘가 목적격고 그럼 목적어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요것이 불가능해지게 만든다예요. Keep pace with는 이거 꽤 자주 나오는 말인데 얘는 무엇과 이렇게 갑시다. 그냥 보조를 맞추다 아니면 무엇을 잘 따라가다 이런 말이에요. 뭐 수업이라면 진도를 잘 따라가는 거고 기술의 발전이라면 기술의 발전을 잘 쫓아가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고. 얘랑 같은 표현은 keep up with예요. 뭐뭐와 보조를 맞추다. 자, 그러면 keep pace with the world of security는 뭐랑 보조를 맞추는 거야? 보안의 세계와 보조를 맞춰서 잘 따라가는 걸 불가능하게 한다예요. 이것이요. 그럼 이것은 지금 앞문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러한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알면 전문가일 수도 있겠지만 정보 분야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정보 보안 분야에서만큼은 많이 안다고 전문가가 아니야. 그럼 많이 안다고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보 분야의 새로운 지식 같은 것과 발전 속도와 보조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은 사실 조금 그렇게 스무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뭔 소린가 보자. To know every little trick is quite impossible. 투부정사 하는 건 불가능하다죠. 모든 트릭, 기술이에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소한 트릭 같은 것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Since 뭐 하기 때문에 there can be hundreds of variations of same attack 있을 수 있다죠.
수백 가지의 variation은 변형, 변이 이런 말이에요. 그럼 동일한 공격, 지금 사이버 보안 분야니까 뭐 디도스 공격이 됐던 뭐 서버에 대한 공격이 됐든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됐든 동일한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수백 가지의 변형의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스킬적인 부분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넣어보면 앞문장하고의 연계를 보자면 많이 한다고 좋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거든. 그리고 많이 안다고 좋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보 분야에서는 특히 그렇다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정보 분야에서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모든 스킬을 다 아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아주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변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공격을 내가 다 알고 대처할 수는 없어. 그렇다는 사실, 모든 공격을 다, 공격 방법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이 정보 분야, 정보 보안의 분야에서 내가 신기술과 계속 보조를 맞추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by focusing strictly on the technical details. 근데 뭐가 특히 불가능하냐? 이렇게 하는 건 특히 불가능한 거예요. 집중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어디에요? 기술적인 디테일에 내가 엄격하게 집중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 무수히 많은 공격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놓는 게 적절할 거고 여기에 네스가 가리키고 있는 건 요놈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요 앞덩어리 내용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공격을 알게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다가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단서가 보이면 올라가 보시고 아니면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 읽고 나서 위치를 잡으셔야겠죠. 사실은 7번을 보고 앞으로 가봅시다. 짧아요. 짧으니까 읽고 가볼게요. Humans also have introduced many true pollutants in the ocean. 인간이 도입했대요. 오염물질을 바다에다. 도입하면 이상하니까. 인간은 바다에다가 많은 진정한 오염물질을 갖다가 때려 넣기도 했다 정도의 의미겠네요. 그리고 본문에 가봅시다. The effect of human activity on chemical composition of the ocean.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그럼 인간의 활동이에요. 얘는 익숙한 패턴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죠. 보자마자 그냥 탁탁 해석돼야 돼요. 그럼 effect of A on B 하면 A의 B에 대한 효과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인간 활동의 화학적인 composition은 여기서는 구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바다의 화학적인 구성의 인간 활동에 대한 효과는 slight, 미미하다라는 거네. But it is observable and sometimes very damaging. 하지만 이건 관찰 가능하며 때때로는 굉장히 피해를 일으킨다. 그럼 미미할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다라는 거네. From one viewpoint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뭔가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라고 말했죠.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저렇게 한다. 글 끝. 됐어요? 아니라고. 하나의 관점이 나왔으면 글이 아주 쉬울 거면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Another point 아니면 the other viewpoint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주 친절한 거예요. 근데 안 나온다면 내용이 반전되는 구간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관점, 꼭 관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뭔가를 소개하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게 두 번째 단락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가봅시다. 하나의 관점에서는 The ocean is highly polluted. 바다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And in a manner of speaking 말하는 방식으로는 이거는 매너는 way니까요. 말하자면이에요. 말하자면 It has been so for hundreds of millions of years. 얘는 여기에서 so는 그러한이죠. It has been so는 얘는 그래왔다예요. 현재 완료니까. 얘는 그래왔다.
뭐야? 수억 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 가지 관점에서는 바다는 원래 오염되어 있으며 말하자면 바다라는 애는 항상 오염되어 왔어요. 수억 년 동안. 이래요. This pollution results from the large quantity of various elements or salts present in the seawater. 자, 이러한 오염은 result from은 뭐라고 해석해줘? 어디에서 비롯되다죠. 바다는 굉장히 이미 오염되어 있으며 수억 년 동안 그래왔어요. 그럼 최소한 이건 인간 책임은 아니잖아. 맞죠? 인간이 수억 년 전부터 바다를 오염시키진 않았을 테니까. 그럼 이러한 오염물질은 어디서부터 온다? large quantity, 대량이에요. 대량의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옵니다. or salt, 혹은 소금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고요. 콤마 찍고 or 들어가 있으면 즉 소금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는 various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요소들, 혹은 소금 때문이다.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에 콤마는 동격이고요. 동격은 이상하다. 뒤에서 꾸미는 콤마라고 합시다. 소금인데 present, 존재하는 소금이에요. 바닷물에. 그러면 첫 번째 오염물질은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소금이 바다를 애초에 오염시키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좋아하는 여기 어디 갔어? This pollution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this pollution은 뭘 말해요? 바다는 이미 존내 오염되어 있다라는 말 하고 이어지면 되겠죠. 이 뭐야? 화살표를 거꾸로 치는 게 더 덜 보기. 아이 진짜 화살표를 이렇게 가는 게 좀 일관성이 있겠죠. 하던 대로. 그래서 이러한 오염은 소금이다. 바다는 오염돼 있어. 이 오염 물질은 소금 물질이야. 소금이라는 물질이야. 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장 salinity, 얘는 염분, 염도 이런 말이에요. 염도라는 건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to the organisms, 유기체들에게 that live in the ocean, 바다에 사는 유기체한테 염분은 참 중요합니다. but represents no risk to them. 하지만 보여줍니다. 그 어떤 위험도 보여주지 않나요? 부정문이네요. to them, 바다 생물에게. 그러면 salinity라는 말은 어디서 이어졌어요? 앞에 salt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금이 오염물질이래. 그러면 염분은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다에 사는 애들한테는 중요하고 아무런 해가 없어. 일단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Of course, 물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소금이 그럼 왜 오염물질이야? 바다 생물한테 아무런 해가 없는데 라고 말하니까 물론이라고 말하면서 얘는요 어떤 뉘앙스를 가질 수 있냐면 얘는 역접의 뉘앙스를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역접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of course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순접에서 내용을 추가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냥 역접의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문장을 생각해봐요. 그래, 여러분들 밥 처먹고 공부만 하라니까요. 대학 가야지. 물론 힘들 순 있어. 여기서 물론은 뭐야? 하지만이잖아요. 그쵸? 밥 처먹고 공부만 해? 하지만 힘들 순 있어. 똑같아요. 물론 우리말이나 영어나 of course 물론이라고 하면 역접일 수도 있다는 걸 머리에 박아놔야 돼요. 그럼 however로 인식하시면 돼요. 하지만 salinity prevents us from drinking seawater. 염분은 prevent A from B네요. A가 B하는 걸 못하게 하다죠. 우리가 바닷물을 못 먹게 해요. or using it for agriculture or many industrial purposes. 여기에서 using 앞엔 for 생략되어 있네요.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왜 for이야? from이죠. 우리가 뭐 하는 것도 못하게 해요. 그걸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하거나 or many industrial purpose, 산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는 이 소금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그러면 얘도 인간 입장에서는 나쁜 물질이잖아. 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못 써요. 그러니까 얘는 오염물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 그럼 3번 문장이 답이 될 가능성은 얘를 그냥 however로 인식해봐요. however, 하지만 염분은 사람한테는 나빠요.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 바다 생물한테는 하나도 안 나빠요잖아. 그럼 앞문장하고 연계도 썩 괜찮아요.
그 다음에 4번 가봅시다. In some areas, 몇몇 영역에서 our pollution input has had devastating effects. 우리의 오염물질 인풋 투입이죠. 인간의 오염물질 투입은 가져왔습니다. devastate는 황폐화시키다, 망가뜨리다 이런 말이죠. 아주 파괴적인 destructive 같은 의미예요. 효과를 가졌어요. on marine organism, 해양생물에게. 갑자기요? 우리 지금까지 뭔 얘기하고 왔지? 소금 얘기하다 왔거든요. 근데 소금 얘기를 하는데 몇몇 분야에서 영역에서 인간이 투입한 오염물질은 해양생물에게 아주 나쁜 효과를 가졌습니다. 예요. 뭔가 좀 어색한데 하면서 그냥 마저 읽어보고 찾아볼게요. 이번엔.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the ocean does have a considerable healing ability. 바다는 정말로 가지고 있습니다. healing,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And the effects of some but not all types of human-introduced pollution. 그만큼이 주어네요. 효과예요. 뭐의 효과? some, 몇몇 것들에 대한 효과예요. But not all이네요. 전체는 아니에요. 일부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인간이 갖다가 때려부은 오염물질의 효과는 can be reversed, 역전될 수도 있어요. 자정 능력 때문에네요. 그럼 5번 문장은 그냥 글 마무리하는 느낌이고 위로 쭉 올라가 볼게요. 인간들은 또한 도입했습니다. 진짜 오염물질을 바다에. 사실 봐봐요. 여기 위에 뭔 내용인지 이거 보고 오니까 기억 안 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굳이 얘를 미리 읽지 말라고 하는. 어차피 얘는 글의 중간에 툭 들어가 있는 문장일 거고 글은 앞에 붙어 있는 게 당연히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사실 요거 정도를 단서로 잡을 수는 있어요. also. 얘는 마치 연결사 같은 역할을 하는 애거든. in addition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혹은 뭐 moreover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답을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뭐하고 호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 관점은 이라고 말했죠. 그러고 글이 끝나면 안 된다고. 이상하다고. 그럼 두 번째 관점이 나와야 되거든? 첫 번째 관점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상기해 봅시다. 바다는 원래 오염물질로 가득해. 수억 년 전부터 그랬어. 근데 그 오염물질은 뭐였어요? 소금이었어요, 소금. 그쵸?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1번 관점은 바다의 오염물질은 소금이다. 2번 관점은 여기를 읽어보시면 되겠네. 인간이 바다에다가 오염물질을 넣은 것도 있어. 그리고 여기에 어떤 표현도 들어가요? True pollutants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뭔 말인지 와닿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알 수 있어. 진짜 오염물질을 인간이 바다에다가 때려붓기도 했어. 그럼 진짜 오염물질이 아닌 건 뭔데요? 말하자면 가짜 오염물질은 뭔데? False pollutants는 뭐예요? 소금.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금 얘기를 길게 했어. 바다의 첫 번째 오염물질은 소금이다. 인간이 바다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바닷물을. 그리고 두 번째 관점. 여기서 이렇게 호응한다고 보시면 되겠네. 또한 다른 관점에서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also를 쓴 거예요. 글쓴이는. 그래서 또 다른 오염물질도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작품이야.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언젠가 적어드렸던 것 같은데 2번이 아닌가? 순서 문제를 이 말을 안 했나요? 제가 보통 1번이 이거라고 했어요. 일반 진술이 큰 진술이 앞에 오고 작은 진술, 구체적인 진술이 뒤에 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도 이가 좀 왜? 여기에서도요. 이 표현을 보면 몇몇 영역에서 우리의 오염물질의 투입이 나쁜 효과를 가져요 라고 했거든? 그럼 요 문장은 무슨 내용인데 인간이 바다에 오염물질을 넣었어요. 인간이 바다에 오염물질을 넣었다. 일반 진술. 특정한 지역에서는 인간의 오염물질 투입이 아주 황폐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조금 더 진술이 좁아졌거든요. 이게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그
크게는 두 가지야. 여러분들이 꼭 순서 문제를 풀 때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일반 진술, 부채 진술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순서 문제에서는 절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제 문제, 빈칸 문제에서 안 그럴 수 있어.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this는 무조건 앞문장에서 아닐 수 있어요. 한 문장 건너기도 해요. 근데 순서 문제에서는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일반 진술, 부채 진술 순서예요. 그게 답에 관련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 내용하고 연관성 항상 몰고 가는 거 인식해 봅시다. 5번하고 6번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뭘 해볼래요? 뭐 많이 틀렸냐? 야, 5번 틀린 사람 손? 아, 빨리 들어. 어차피 많이 틀렸잖아. 안 틀렸어요? 아, 맞아. 순서는 거의 다 맞았대. 참. 그럼 스킵할까요? 5번, 6번 다 괜찮아요? 그러면 1, 2, 3, 4 중에 하나 골라봐요. 뭐가 어려웠어요? 4번? 오케이. 방금 4번은 소재가 좀 어려워 보이고 라고 하려고 했는데 소재 때문인가? 예, 봅시다. 얘는 뭐 사실 이렇게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글이 좀 길잖아요.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뭐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 앞, 뒤에 주제나 핵심이 반복되는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요 바로 앞에 얘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여기를 보고 문제를 풀어요? 아니요. 빈칸은 다 읽으세요. 어차피 30번대 문항은 스킵을 해도 내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확실히 잡았다라고 할 때 눈으로 보통 스키밍 한다고 하거든요. 그냥 이 단어만 쏙쏙쏙쏙 보고 지나가는 거지. 애초에 뭐 여기 읽고 일로 가서 답 맞춘다는 사실 제가 매우 만류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지 않다면. 가봅시다. 앞에서부터. According to power transition theory, 권력 트랜지션은 뭐죠? 트랜지트가 뭐예요? 샌드예요, 샌드. 그래서 transfer, transit 이런 애들 다 그냥 보내다가 제일 기본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transition은 전송, 뭐 전이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혹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권력 이동 이론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권력 이동 이론에 따르면 predominance는 뭔 말이게요? 그냥 dominance랑 같은 거예요. 우세, 우위예요. 이거 있으나 없으나 거의 똑같아요. 우세, 우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pre가 있건 없건. 뭐 dominance는 약간 지배적인 의미가 있죠. 지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근데 dominance도 애초에 우세, 우위 이런 말도 있으니까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럼 권력의 우위는 at the hands of dominant power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그럼 권력의 우세예요. at 어디에 있는 손아귀 위에 있는입니다. dominant power 지배적인 권력의 손아귀 위에 있는 힘의 우세. 뭐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지배 세력이거든. 너네는 피지배 세력이야. 누가 힘이 세요? 내가 힘이 세겠죠. 지배 세력이니까.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권력자의 손아귀 위에 있는 권력의 우위는 이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배자가 힘이 세다는 건 predicts 예측합니다. The avoidance of international conflict. avoidance 눈치상 avoid의 명사형이겠죠? 기피예요. 국제적인 대립의 기피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봐봐. 미국하고 한국이 있어 누가 힘이 세죠? 미국이요. 한국이 미국한테 미사일 쏠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관세 15% 씨바새끼 장난하냐고 미사일 쏠 거냐고. 못 쏴요. 대처 맞을 테니까. 그냥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대립을 피해야 되겠죠. So long as the dominant power remains notably stronger than any dissatisfied challengers. 이거 모르면 해석을 못했겠죠? 뭐야? 뭔 뜻이에요? 이렇게 바꿔드릴까요? 같은 거거든요? 뭔 뜻이에요? 뭐뭐, 인, 혹은 하는, 한이죠. As long as far as, repeat. 어차피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한이에요. 보통 as far as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as long as가 좀 더 폭넓게 쓰여요. 그래서 so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에요.
dominant power, 지배적인 권력이 remains, 유지됩니다. notably stronger, 눈에 띄게 강력하게 유지되는 한이네요. 누구보다 더 세야 돼요. any dissatisfied challengers, 불만족스러운 도전자보다, 그렇죠? 트럼프 새끼가 관세를 전 세계에다 때려 쳐넣고 있는데 아무도 개기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짱게조차. 그러니까 아무도 만족하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 관세에. 모두 불만족하고 있지만 이 새끼가 힘이 센 한 The international system is anticipated. 국제적인 시스템, 정세라고 할까요? 보통 국제 정세는 예상됩니다. 투부정사할 것으로 remain stable,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That is 붙어 있어요. 뭔 뜻이더라요? 예? 그쵸. 즉 다시 말해서죠. 그럼 안정적일 거다. 즉 great power war is unlikely. likely는 일 것 같은이죠. unlikely는 안 할 것 같은 그죠? 안일 것 같은 하면 이상하니까. 근데 뭔가는 아닐 것 같은 하면 되겠다. 그럼 great power war 뭔 소리지? 굉장한 힘의 전쟁? 눈치상 뭐겠어요? 이거 빼버려도 되잖아. War is unlikely. 전쟁은 안 발생한다. Great power. 그럼 great를 떼볼까요? Power war. 권력 전쟁이잖아. 그쵸? 패권을 다투기 위한 굉장한 큰 전쟁은 안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An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power transition theory and some balance of power theory. regards가 동사예요. regard는 뭔 말이죠? 그쵸. 간주하다. 맞아요. 근데 regarding은 무슨 말이에요? regarding? 예? 네. 야, 이거 뭔 소린지 몰라요? 전치사? 뭐뭐에 관해요. 뭐뭐에 관해, 관한. 그래서 여기에서의 regards는요, 뭐뭐와 관련되다예요. 뭐뭐와 관계가 있다예요. 그러면 주어는 distinction, 차이점이에요. 구분점. between A and B네요. A와 B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A는 앞서 보신 권력 이동 이론이고요. B는요. balance of power, 힘의 균형이라고 해석해요. 권력의 균형, 힘의 균형, 힘의 균형 이론과 권력 이동 이론 사이의 차이점은 이거랑 관련되어 있대요. Potential for war created by power imbalances, 잠재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잠재력이에요. 만들어지는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쟁의 잠재력에 대해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때 전쟁에 대한 잠재력이 어떠한가? 잠재적으로 전쟁 발생 가능성이 큰가 작은가에서 이견을 보인다는 거예요. According to power transition theory, 권력 이동 이론에 따르면 a power imbalance, 권력의 불균형이네요. In which the dominant power is predominant. 여기까지가 imbalance 수식할 거고요. 지배적인 힘이 predominant. 아까 보셨어요? 우세한이죠. 지배 권력이 힘이 우세한 힘의 불균형은 will be peaceful. 아주 평화로울 거다예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a situation of rough equality. 그럼 눈치상 봐봐요. 글을 눈깔에 힘을 빡 주고 모든 문장을 읽지 말고 권력 이동 이론에 따르면 힘의 불균형은 평화롭다예요. 힘의 불균형은 평화롭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그럼 뒤에 뭔 내용 나올까요? 힘의 안 불균형은 안 평화롭다일 거 아니냐. 맞죠?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되거나 혹은 최소한 예측 가능하게 읽으면 읽는 효율이 올라갈 거예요. 왜 집애가 이렇게 신났어? 왜 그래? 인생가 혼자요? 자 봅시다.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사실 지문 아니야. 그렇죠. 요새는 뭐 상식이 없는 몰상식의 시대니까 그 뭐 알면 좋긴 한데요. 모르면 그냥 가도 돼요. 힘의 균형 이론이거든요. 힘의 균형 이론에서는 봐봐. 뭐랄까요? 하나가 뭐로 하죠? 상윤이? 그러면 봐봐. 상윤이랑 지백이라고 쳐봐요. 둘이 싸우면 애등비등해.
그래서 어차피 누가 이길지 모르거든? 둘이 죽도록 싸우면 둘 다 강냉이 한 3개씩 털리고 눈탱이 밤탱이 둘 다 되고 어디 한 군데씩 똑같이 부러져요. 그러면 둘이 싸울까요? 이게 왜 싸워요? 내가 변태라서? 크고 싶어서? 그러니까 힘의 균형 이론은 뭐냐면 둘이 힘이 비슷하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야. 서로 다치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봐봐요. 권력 이동 이론에서 하는 말은 힘의 불균형 상황이야. 그럼 지배적인 힘이 한쪽이 확실히 우세할 때 안 싸운대요. 거꾸로 아니에요. 힘의 균형 이론은 그러니까 냉전 상황 아시죠? 미국하고 소련하고 왜 콜드워 냉전이라고 불렀어요? 서로 미사일을 한 발도 안 날렸어요. 그죠? 그 어떤 군인도 서로의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체제적인 대립만 했거든? 왜 둘이 안 싸웠을까? 라고 말할 때 힘의 균형 이론은 이거야. 둘이 서로 싸우면 좆되니까예요. 그죠? 둘 다 좆되니까 평화로웠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한쪽이 힘이 훨씬 세면 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맞을 새끼가 맞을 걸 뻔히 하는데 뭐하러 맞을 짓을 하냐고. 그냥 알아서 빈다고. 라는 얘기야. 그러면 대조적으로 힘이 비슷비슷할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Situation of rough equality. rough equality가 무슨 말인지 난감해도 여기서 알려주잖아요. 반면에요. 그럼 이번은 힘의 차이가 큰 상황? 안 큰 상황? 안 큰 상황이에요. 그럼 대등성이 대략적으로만 있는 rough는요. 거친도 있지만 대략적인이 돼요. 그래서 approximately, about, around가 대략이잖아. roughly라고도 해요. 대략적인 힘의 균등 상황. or parity, parity는 동등성, 대등성, 균등성 이런 말이에요. 동등, 대등, 균등 이런 말입니다. parity. 페어가 쌍이잖아. 짝을 이루고 있는 상태야. 그럼 parity of power, 힘의 균등성. 아까는 조금 애매했는데 얘는 이렇게 해석해주세요. 콤마 찍고 5월 박혀있으면 즉. 힘이 대충 비슷한 상황, 즉 힘이 대등한 상황에서 between이네요. 그럼 A and B겠죠? 아까랑 똑같은 구조예요. 지배 권력과 개기고 싶은 불만족하는 도전자 사이의 힘의 균형.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predict, 예측한다. 이 힘의 균형은 뭐를 예측하게 돼? 높은 전쟁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권력 이동 이론 이런 거 몰랐다고 상관없어. 여기에 내용만 잘 도식화가 돼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이 그냥 이렇게 하자. 힘 차이가 현격하면 평화롭다라고 했어요. 근데 개기는 새끼하고 힘이 센 놈하고 힘 차이가 대등하거나 균등하면 전쟁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것만 딱 잡아놨으면 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Accordingly, 이에 따라서 Power Transition Theory suggests 이 이론은 이런 걸 시사합니다. 라는 거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시사하는 내용은 뭐야? Cold War, 전쟁이네요. 소련과 미국 사이의 전쟁은 유지되었어요. 왜냐하면이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었던 내용이 Power Transition Theory의 이야기거든요. 여기 According to Power Transition Theory라고 하고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Power Transition Theory Suggest라고 하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정리한 요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평화로운 상태였거든. Remain cold. 뜨거운 전쟁이 아니라 차가운 전쟁이었던 이유. 치고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야? 힘의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럼 힘의 차이가 났다를 고릅시다. 1번 냉전은 체제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었기 때문이다. 개소리고요. 2번 얘네들은 천천히 보여주기 시작했대요. 서로에 대한 불신을. 그럼 싸웠어야지. 3번 힘의 불균형이 없었기 때문이다. 힘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반대 진술인 거죠. 그렇죠? 얘는 반대 진술. 그러니까 좋은 매력적인 오답일 수도 있겠네요. 도식화를 잘못했다면 그의 내용을. 4번 소련은 결코 동등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국과.
그럼 소련이 미국에 비비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미국 학자의 주장이겠죠. 그리고 그만할까요? 40분까지냐 50분까지냐 이거 40분이요? 9분 남았으니까 애매하다. 네, 그만할까요? 뭘 하지? 아까 내가 뭔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저기, 5번에, 뭐 1번 애초에 안 하실 거니까, 2번, 3번 하신 분들 좀 반성하세요. 없죠? 혹시 있으면, 반성을 하셔야 맞아요. 이건 진짜로. 너무너무 명백하게 딱 대립되는 진술이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이 나오면 사실 보통 3점짜리에서 이런 애들 주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연결사가 나오면 2점이 돼버리는 이유가 보통 이런 거예요. 바로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제에서는 효율적인 경제가 굴러가면, 경제는 내버려두면, 시장은 내버려두면 효율적으로 굴러갈 거고, 쓰레기 혹은 낭비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낭비가 최소화되는 것. 이것이 자연적인 이윤 추구와 사익 추구의 결과일 거다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경제 체계는 존나 낭비를 많이 하고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으로 이어져서 원래 자유시장주의는 낭비가 없어. 하지만 낭비가 있으니까 일단 C는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B하고 A하고 순서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also 때문이에요. 얘가 사실 꽤 좋은 단서가 되거든요. 여기선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인어디션 같은 이야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또 제 접근 방식은 항상 똑같아요. B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실제 세상은 경제는 아주 복잡하고 막 혼란스럽고 왜곡되어 있어.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뭐 정보도 어쩌고 막 또 뭔 얘기가 나왔냐면 어디 갔냐? 어디 갔죠? 그죠? 그럼 실제 세상에서는 경제는 되게 복잡해요.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이거든요. 그리고 엉망진창이고 막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놈들도 있고요. 인간들도 막 넘쳐나요. 무의식적인 막 마케팅도 일어나요. 뭔가 되게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다 정도거든요. 얘는 복잡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양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케이스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진술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 뭐 엄밀히 말하면 일반 진술 하나에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열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5회 풀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의 숙제는 6회를 한번 풀어가지고 오세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배 안 고픈데 시간